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MBC에서 해직된 권성민 해직 PD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이해한다. 정말로. 이런 제목인데요. 작년 여름,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을 딱 그쯤에 아버지는 16년을 운영해온 낚시용품점을 사양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접으셨다. 그리고 식당이란 것을 경영하게 되었다. 가게가 새로 개업하면 소위 오픈바를 받는다. 조리법이고 서비스고 채 정리도 못했지만 풍선 인형은 세웠고 음악도 크게 틀었다. 처음 며칠 동안 작지도 않은 가게를 꽉 채울 만큼 손님들이 밀려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갖출 것 다 못 갖추고 시작한 매장에서는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았다. 주문은 엇갈렸고 손님들은 수십 분씩 기다려야 했다. 식사를 하고 나간 테이블의 그릇 안에는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고, 부모님 돕는답시고 매장을 뛰어다니던 나는 사장 불러오라는 손님의 역정을 듣기도 했다. 하필이면 오픈빨이 몰린 그 며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최악의 경험을 하고 간 것이다. 입소문이 생명인 식당인데 아버지의 얼굴에는 망연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이버에 등록된 상호 안내에 혹평이 줄을 이었다. 별점 반 개도 아까운데 하나밖에 줄 수 없어서 화난다는 둥, 시식도 안 해보고 음식을 파냐는 둥, 아기로 가득 찬 한 줄 한 줄이 비수가 돼서 날아와 꽂혔다. 더 참담한 것은 그 평가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식당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그 성격으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엌에 머물면서 조리법을 연구하고 메뉴 하나를 추가할 때는 모든 끼니를 그것만 드셨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면서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맞아, 아버지는 저런 분이셨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도 가끔 네이버에 아버지 식당 이름을 쳐본다. 저 아래에 날선 말들이 눈에 띌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시큰시큰하다.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하시지만 당신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글귀들이 달가울 리가 없다. 이제는 달라졌으니 할 수만 있다면 저 악평들을 지워달라고 네이버에다가 요구하고 싶다. 덕분에 역사 교과서를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난 대통령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고작 작은 식당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몇 줄의 글에도 상처가 나는데,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독재자로 서술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끓고 밤잠을 설쳤을까. 그러나 그와 내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네이버 댓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힘이 없고 그는 교과서를 바꾸라고 명령할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혹평을 본 아버지가 하신 일은 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갖추는 일이었다. 운영이 어려워서 종업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월급을 줄지언정 너희가 좀 이해해달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 역사 교과서 속에 독재자로 등장하는 아버지를 보는 딸로서의 대통령, 부족한 제도적 장치 때문에 헬조선 소리를 듣는 위정자들의 타는 속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타는 속으로 해야 할 일은 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 네이버 댓글을 호평으로 고치라고 윽박지를 일은 아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별점은 알아서 올라가고 처음 깔린 악평들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화부터 내고 있으니 쪼잔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네,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권성민 해직 PD의 글, 생동감이 있죠. 이런 훌륭한 PD를 왜 해직했을까요, MBC는? 네, 이제 변지유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정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오늘 필진을 공개한다고 했죠. 혹시나 권위 있고 균형 잡힌 인사가 집필에 참여하게 되나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공개된 사람은 달랑 2명이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77세 고령의 고대사학자인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집필에 참여하기로 한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최몽용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기자들이 최 교수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만류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신영식, 최몽용 이 2명 모두는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된 고대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2명의 필진을 소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이미 고려대를 떠난 원로학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는 효도 정권의 진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 불복종 운동에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학계와 시민사회, 야권이 모두 연대하고 헌법소원,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언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 최고위원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오늘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생방송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송법상 반론권 위반이다. 지상파 3사가 청와대 나팔수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니까 역사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하던데요. 오영식 최고위원은 방송도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기 소비 심리와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어땠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전 세계 61등 중에 61등이었습니다. 3분기 성적은 어땠냐고요? 전 세계 61등 중에 61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는 아주 일관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 내용은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코리아가 조사한 건데요. 61개 나라 3만 명 이상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지출 의향 등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해낸 것이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우리나라가 49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을 밑돌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50도 아니고 49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여기는 노젓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 말입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도 소개한 뉴스입니다만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도로, 철도 같은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규모보다 7천억 원 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처에서 이 정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그걸 검증해서 최대한 깎아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특정 지역, 특히 부총리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만은 시작한 모양입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가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등 사생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자협회본은 MBC가 직원들에게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필요한 경우 회사 정보 시스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사내그룹웨어 메일, 메신저 등 각종 통신 기록 및 내용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직원들의 메일, 메신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라는 게 뭘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겠죠.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의 은희 콜라겐 라인 공동 제공입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교과서 국정화 파문을 뒤로 한 채, 교과서 국정화 파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여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로 통하는 방금 변지유 아나운서가 소개한 예산 독식의 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오늘 SBS가 신라호텔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3차 미래한국 리포트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에 참석해서 마지막 강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최근 한 20년 이상은 5년 단임 정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과거보다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발언에 주목한 신앙림 미디어오늘 사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소의 생각을 특별한 정치적 복선 없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박근혜 정부와 수구 세력이 걸어온 굵직한 정치적 궤적에 비추어 볼 때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죠. 게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는 떨떠름하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최경환 부총리의 오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기적인 전국구상, 즉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 내지 영구 집권과도 관련된 그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김지아 씨가 TV조선에 나와서 한 말이 자꾸 머리에 아른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되 박근혜 대통령 연임시켜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중임제로 여야가 합의를 봐서 국민투표 붙여서 가결되더라도 현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다음 대통령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지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번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적용시키라 이런 얘기죠.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자, 그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야. 네. 대통령 중임제 네.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박근혜 씨를 예. 연임시키세요. 예. 연임. 왜? 예. 지금 국제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커. 예. 내가 다 세세히 아주 까다롭게 검토해봤는데 네. 밑에 학문적인 기반이 무지무지하게 커. 아, 그러면은 지금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되 현 대통령, 이거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사탱크에 나오셔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되 박근혜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사실 어떻게 보장하면서 그렇죠. 개헌을 하라. 개헌을 하라 이 말이야. 예. 개헌을 그러면은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도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근데 그 요구는 이제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받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개헌 같은 중장기적인 전국 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교과서 국정화 작업 등을 통해서 수구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자신감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야당의 무력함 뿐일까요? 국사편찬위원회가 서울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기자들이 잔뜩 몰렸는데요. 수십 명이나 몰렸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딱 2명 공개했습니다. 집필진 나머지 언제 공개할 거냐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집필자들이 집필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라면서 집필진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자 질문을 이렇게 막기도 했고요. 취재진과 국민을 방해물 정도로 취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논란과 파행의 연속이었던 국사편찬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집필, 검토, 감수 등 단계별 검증을 강화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 활동을 돕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집필진 구성은 초빙과 공모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하여 시대별 대표 집필자를 맡아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중진 및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초빙 공모하겠습니다. 공모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집필진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학계 원로 중진 및 현장 교사를 망라하여 수준 높은 집필진을 구성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감추거나 또 투명성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개해 나가면서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집필자는 공개합니다. 네, 예. 그러면 역사에서 정치에서 누가 참여했는지 헌법학자가 누가 참여했는지 그건 이 다음에 나중에 공개를 안 다 공개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공개가 됩니다.
책이 나온 다음에 공개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기존에 그러니까 필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어쨌든 필진 외에는 공개를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나중에 책이 나올 때까지는. 책이 나올 때까지가 아니고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가 오늘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를 단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돌리는 이런 우매한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서나 종교개혁할 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용옥 교수는 나도 내 자식이 내가 죽고 난 다음 나를 띄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리한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죠. 자, 김용옥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지금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하나의 국정 교과서로 고정시키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이미 검정 교과서에 지금 우리나라 검정 국사 교과서가 8종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정당하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 발행으로 나가서 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도 시원찮을 시점에 그것을 단 하나의 국정으로 돌린다? 세상에 이런 우매한 그것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서나 종교교육할 때 있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슬람 근본주의 얘기까지 지금 하셨어요? 통탄할,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심정이 안타까운 심정. 제가 여기서 그 눈물을 쏟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 정도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지금 비분간 게 안타깝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다. 교과서들이 너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교사들의 자료는 아예 새빨갛다. 이런 말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무성 의원님께서도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고 나도 훌륭한 분으로 아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본인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먼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멘탈 가치조차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몰려서 하는 얘기고 정치적 발언이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리수다라는 것을 감지 안 하는 사람은 상식 이하의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무리수라는 걸 그분도 아실 거다.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이런 방향으로 국정을 추진코자 하니까 할 수 없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겠지.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할 얘기인가? 이거는 본인들이 제일 먼저 잘 알 것이다. 그럼 김무성 대표가 지금 어딘가에 몰렸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려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교양 서적을 읽으셨다면은 What is history? E.H.카의 What is history 정도는 읽으셨을 거라고. 거기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게 일사자 팩트가 아니고 역사에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건 역사 사자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해석된 사실이라고. 이미 누군가에 다 해석이 된 것.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1961년 5월 16일 날 몇몇 군인들이 한강을 건넜다. 이게 팩트라고 이제 과학적인 팩트는. 그럼 이거는 역사가 안 돼요. 이런 사실은. 근데 이것을 5.16 혁명을 일으켰다든가 구테타를 일으켰다든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벌써 해석된 역사죠. 이런 거를 우리가 토론 속에서 합의를 보면서 국론을 일치시켜 가야 될 판에 무리하게 하나로서 임의적인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몰고 간다?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국회 당대표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 대한 맞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 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절대 아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저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 부실 교과서, 면피용 교과서라고 규정하고 국정화 고시 강령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선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비롯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 운영하고 체험버스도 계속 운행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습니다.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대대적인 거리 홍보와 역사 강좌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위사업청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90% 기술을 보유했다는 말은 허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전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도 전투기,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를 개발하는데 상당 부분을 일본 등 우방국에게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90% 자체 기술 확보,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김종대 단장의 기자회견 내용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방사청 주장을 보면 2014년 조사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능동형 위성배열 레이더, 즉 SR레이더의 국내 개발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지만 핵심 기술 보유 수준이 14%로 명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서야 방위사업청이 레이더의 국내 개발은 어렵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걸 최초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국내 개발이 어려운 레이더 장비를 가지고 14%다 90%다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SRA다 등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객관적 기술 성숙도가 14%로 판단되었다는 정의당 국방개혁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방사청은 보도자료에서 14%라는 조사 결과는 2014년 한국항공, 체계종합업체죠. 한국항공에서 SRA다의 특정 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 업체의 기술 수준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저희 당이 밝혀낸 내용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 조사 결과는 체계종합업체이건 키스텟이건 조사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매우 권위 있는 조사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우리 당은 키스텟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조사 내용을 상급 기밀로 분류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마저도 언어 도단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껏 지상용, 함상용 SRA다를 개발하면서 자체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용역을 주어 개발을 한 것이고 업체의 개발 내용도 그 실상을 보면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업체는 SRA다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송수신기, 즉 트랜시버 모듈을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핵심 부품인 주파수 직접 회로를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 부품을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는 회사에서 수입해서 조립만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100번을 양보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지상용 레이더는 고정식입니다. 움직이는 함상용으로 자체 개발을 했다는 국가연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정식과 달리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 보정에 그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기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걸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레이더의 무게와 부피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연은 여기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난관을 다 돌파한다 하여도 그 다음에는 전투기 체계와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술인지 국가연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방사청이 우리 당의 진상규명에 대해 반박 같지도 않은 반박을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합니다. 만일 진실 게임을 원한다면 우리 정의당은 하등에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오늘 가짜 박근혜 대통령 소환하겠습니다. 가짜 박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저를 또 불렀습니까? 할 말 없는데 교과서 문제는 우리 황교안한테 물어보세요. 아, 어제 그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아, 우리 황교안이 교회 전도사 아닙니까? 교회 전도사라서 그런지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하나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난립니다. 무슨 은혜 같은 소리를 하세요. 좌파들은 그렇게 들렸겠지. 하여간 니들끼리 열심히 난리 피우세요. 방송에는 단 한 줄도 안 나갈 테니. 그 내년 수도권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후보자들이 매우 크게 염려합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미칠 악영향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 뭘 그렇게 걱정한대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자 몇 달 남았나? 무려 반년이나 남았구만. 아니, 반년 사이에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추가적인 조치를 대통령님 차원에서 구상하고 계신 바 있습니까? 뭐 국정화를 포기한다든지. 그럴 리가요. 교과서 국정화를 덮을 수 있는 뉴스를 제조하면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나저나 강용석 동영상은 아직 안 풀렸답니까? 에? 강용석 동영상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 강용석 동영상이 안 풀렸다면 언젠가 그게 풀린다는 얘기입니까? 그 풀리면은 뉴스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강용석 동영상이 그 총편하고 인터뷰한 그 동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지필진 소개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봤는데, 아니 보니까 이제 은퇴하셔서 손주 보실 분들만 나오시더군요. 그것도 두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또 안 오셨어요. 제자들 때문에. 아니, 교과서 국정화는 제 아버지 명예회복, 즉 효도가 목적 아닙니까? 아니, 국정교과서 지필도 당연히 그 정신을 따라야지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효도 정권, 이 효도 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저 박근혜입니다. 세상에 효녀 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효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효도 정권이라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한 그 정권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경로당에 모이셔가지고 하나의 텔레비전으로 종편을 시청하시면은 종편 시청률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 가셔서 보셔야 종편 시청률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종편도 먹고 살고 그 종편 덕에 우리도 먹고 살고 말이죠. 오늘 그 지필진 딱 두 분 나오셨는데 역사학계에서 지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결국 균형 잡힌 객관적인 역사 교과서는 지필할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해진 것은 아닐까. 그저 그 공언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 역사학자들의 역사학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은 자체 학술로 교과서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체 학술로 교과서를 만들지 다른 역사학자에게서 도움을 구해가지고 사서 고생합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이 안 되니까 차라리 자체 제작하자, 이 말하고 바로 이어지네요.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한다. 하면 된다. 아니, 쓰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입니다. 아이고, 결국 뭐 날림 교과서, 엉망 교과서가 뭐 불을 보듯 뻔하겠군요. 그 학생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자, 그나저나 4년 중임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좋은 정부의 조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4년 임기를 2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친박이 된 과거의 저항 시인 김지하 시인이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2번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 이어지는 거 맞습니까? 저보고 대통령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뭐 더 나가서 대대로 대통령 해먹으라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어쩌죠? 제가 자식이 없어서
지만이 아들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10살밖에 안 돼가지고. 예. 근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 논의하자고 할 때는 묵살을 하셨잖아요. 또 작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년 중임제 이야기하니까 맹공을 퍼보면서 입닥치게 하셨어요. 결국 4년 중임제 그 이야기를 본인도 하실 거면서 왜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 좋은 말을 왜 남이 하게 내버려 둡니까? 남이 하면 나쁜 말, 내가 하면 좋은 말. 이게 제 삶의 신조입니다. 내년 총선 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개헌선까지 확보하면 뭐 그냥 그땐 막 헌법을 바꿔가지고 일본 자민당처럼 평생토록 짱 먹는 당을 만들어서 아버지처럼 되시면 안 되죠. 장기 집권에서 잘된 경우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박 대통령님께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엔 또 무슨 정략을 펼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할 거 정말 많죠. 국회에 종북 좌파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다당제를 없애고 국정당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 혼란도 없고 막말도 없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 말씀대로 사법부에도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다 합쳐버리는 겁니다. 국정사법부로 말이죠. 그러면은 뭐 즉각 구속, 즉각 재판, 즉각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전라도에 종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라도를 경상도에 통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기획사가 너무 많아요. SM, JYP, YG, FNC. 정말 다 영어 아닙니까 또? 이걸 다 통폐합해서 국정기획사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김밥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 김밥,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치즈김밥, 멸치김밥. 이걸 다 통폐합해서 국정김밥으로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요리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가스, 생선가스, 치킨가스, 비프가스,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이걸 다 국정가스로 통폐합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뭐 다 똑같은 방송을 하는 공영방송 그것도 다 통폐합해버리면 되겠네요. 국정방송으로 말이죠.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맞습니다. 애들 장난은 아니지요. 어른들 장난입니다. 두고 보세요. 곧 연예계 큰 이슈 터집니다. 그 뉴스가 이 모든 논란을 다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언론 장악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정치를 고친 게 아니라 잘못된 정치를 고발하는 시스템을 고친 것입니다. 고발 못하게.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공화국 논평. 아는 노래라고는 닭깎이 작사 마사오 작곡 새벽종이 울렸네 정도가 전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을 만큼 문화적 식견과 소양이 최로에 가까운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종북좌파 가수 이승환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고대형 KBS 차기 사장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노래 부르며 음반 팔고 공연하며 살아야 할 딴따라가 천추에 용납 못할 분수 모르는 망나니 짓을 일삼고 있는데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고대영은 KBS는 물론이고 방송 3사에 있는 이승환의 모든 음반을 모아다가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서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것이다. 이승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콘서트를 열면서 한쪽 눈을 가리지 마세요 등의 문구로 박동지의 역점사업인 올바른 교과서 제작에 대해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고대영 KBS 차기 사장은 이승환을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방청석에 채운 다음 KBS 가요 무대에 세워서 몰매 맞아 실려가도록 함으로써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이승환을 비롯한 가수들은 자신의 해야 할 바가 사회정치적 발언 등으로 주제넘게 깝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술자리에 와서 엔카나 부르는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누구든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를 불변하게 처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네, 내일도 전국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대구 18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제법 많다고 하는군요. 메마른 대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